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첨예한 대립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경고하는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금도 위축된 모습이 아닌데요. 이런 푸틴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 주도 군사동맹인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을 접경에 배치했습니다.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서방은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푸틴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공격했을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에도 서방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가 미흡했죠. 결정적 한방 없이 잽에 그치고 만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이 당시 서방의 약한 펀치를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제재로 EU는 현재까지 크림반도로부터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의 투자 및 부동산 구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EU 크루즈 선박이 크림반도에 기항하는 것도 금하고 있죠. 이와 함께 교통 및 통신, 에너지 관련 부문에 이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의 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 원유 탐사, 심해 탐사, 세일 유전 탐사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기술 협력, 물품 거래 등을 금지했죠. 하지만 이 같은 제재는 러시아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내 결속력을 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루블화는 달러 대비 하락하기는커녕 역대 최대인 80%까지 올라갔죠.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막는 건데요. 러시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GDP의 약 24%, 총 수출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를 선택할 수 없는데요. 유럽이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 가운데 약 25%가 러시아에서 들어옵니다. 이 가스는 전력, 가정난방, 비료 및 시멘트 제조 등에 쓰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다른 공급처를 찾기 힘들죠. 지난 2006년 러시아는 친유럽 티모시엔코 정권이 이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실패하자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그 여파로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럽 전역에서 가스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 푸틴 화상회담 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2014년에 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CNN은 현재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제재와 관련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접근 차단과 러시아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 폐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SWIFT는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요. 이 접근을 차단하면 러시아에서 루블화로 달러나 타국 통화로 교환하지 못해 일반 국민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초강력 제재죠. 루블 환율은 푸틴의 지지율과도 상당히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예고된 제재는 러시아의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